자, 두 번째, 사후 분할표 만드는 겁니다. 얘를 잠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분할표 중에 사후 분할표가 있어요. 아까 전에 사전 사후 분할표를 여러분들은 제가 요번에 통계를 다시 업그레이드 하면서 만든 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안 배우고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전 설계 분할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미리 사전에 그 그룹을 설정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실험 설계 같은 경우에 비타민을 주는 그룹, 안 주는 그룹 미리 사전에 설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룹을 이미 쪼개요. 50명씩 쪼개요. 그렇게 해서 분석할 때 사전에 이미 우리가 데이터를 정해놓고 데이터를 그룹을 쪼개놓고 한다 그래서 사전 설계라고 하고요. 그래서 행이 뭐가 나왔어요? 아까 전에 사전에 내가 쪼갰으니까 실험군, 비실험군이라는 두 개의 그룹을 쪼개서 그걸 행으로 놓고 봤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실험 설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흡연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담배를 피게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흡연에 대한 연구인데 사람들한테 실험군, 비실험군 쪽에서 어떤 사람한테 매일 한 갑씩 폐암 걸리나 안 걸리나 봅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그건 비윤리적이에요. 그건 실험 허가도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방법이 폐암에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거꾸로 유추해요. 폐암에 걸렸는데 담배를 폈는지 안 폈는지를 보는 겁니다. 반대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거꾸로 유추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게 뭐겠어요? 폐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가 관심 있죠. 그거는 이제 사후에 발생한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후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거는 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보는 거니까 행이 뭐가 돼요? 행이? 행. 내가 중요한 변수가 행위로 간다 그랬잖아요, 항상. 그러면 뭐겠어요? 담배 폈다 안 폈다가 행일까요? 아니면 폐암에 걸렸다 안 걸렸다가 행일까요? 폐암에 걸렸다 안 걸렸다가 행이에요. 폐암에 걸려야지 그 다음에 담배가 영향을 미쳤는지를 그 다음에 추적하잖아요. 그래서 사후라고 써 있는 게 이게 뭐예요? 그래서 폐암에 걸렸다 안 걸렸다를 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표를 만들 때, 테이블을 만들 때 뭐가 행으로 가야 돼요? 앞에. 저거. 폐암 유무가 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변수를 바꿔 써줘야 돼요. 자,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같이.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 연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데이터 가져오기부터 해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지우고 자, 해서 자, 포스트 인식하고 팩터 변환해주고 쳐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얘를 제가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서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원래대로 해서 엑셀로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얘가 뭐지? 우리가 원래는 11111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간단해졌어요. 이 양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게 원래 1차 데이터예요. 로 데이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게 로 데이터. 로 데이터가 뭐냐면 원래 사람들마다 한 명 한 명이에요. 그래서 1번, 한 명이 1번 그룹이고 1번 콜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전체 만약에 1000명이면 이 데이터가 몇 개가 있어야 되죠? 1000개 행이 있어야죠. 1000명이 다 모든 데이터가. 이걸 우리가 로 데이터, 원천 데이터, 원 데이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데이터,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봤던 데이터는 누군가가 연구해 놓은 데이터예요. 여러분들 통계청 들어가 보면 뭐 우리나라 인구 그러면 몇 명 해서 다 정리 요약돼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인구 3천만 명에 대한 조사다. 그러면 원래는 3천만 개의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 거죠, 행위. 그런데 통계청에서 분석을 해놔서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딱 두 줄로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2차 데이터라 그래요. 가공 데이터.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냐면 1번 그룹의 렁 1번에 73명.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룹이 2개가 있으면 총 4개만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를 2차 데이터 가공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1번 그룹의 1번 그룹이 총 17만 명.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걸 가지고 그냥 돌리면 얘를 인식을 못합니다. 즉 17만 개라고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인식해주는 어떤 함수나 이걸 써야 돼요. 그 함수가 지금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태치 해주는 거 뭔지 알고 뭐예요? xstep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쓰면 자 지금 치지 말고 잠깐 해보세요. 자 xsteps를 이용해서 뭐라고 하냐면 앞에 observation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개체수 여기 나와 있던 이겁니다. 얘를 데이터로 인식해라. 즉 17만 번호로 인식해라라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얘입니다. 나머지는 이게 뭐예요? 캔서 플러스 스모킹. 항상 앞에 오는 게 행이라 그랬어요? 열이라 그랬어요? 처음에 들어오는 게 행이죠? 자, 그래서 얘가 행이 들어오고 열이 들어오고 데이터는 위에 호스트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쓰겠다. 이게 뭔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갖고 와서 여기를 뭘로 정리해요? 데이터 개수 테이블로 만들어라. 자, 이거고요. 이렇게 쳐, 수석. 설명을 듣고 치라니까 시간을 줄 테니까요.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인스톨을 하나 시켜줘야 돼요. G모델이라는 그 패키지가 하나 있어요. 얘를 이제 실행을 해줘야 되고요. 얘를 실행을 해주고요. 당연히 얘를 라이브러리 불러갖고 오는데 그 중에서 얘를 왜 쓰냐면 크로스 테이블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명령어가. 얘는 뭐냐면 자동으로 크로스 테이블 아까 전에 우리가 뭐 np 뭐서 add margin 이런 거 막 써줬죠. 그거보다 더 자세하게 얘가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얘를 쓰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위에 우리가 뭐 그 전에 복잡하게 막 이렇게 했는데도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얘는 이 명령어 하나면 끝나요.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패키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내일도 우리 데이터 마이닝 수업 시간에 이런 패키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함수들로 많이 작업해야 되는 거를 이런 패키지를 딱 갖고 오면 이걸 만든 사람이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더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쓰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빨리 쓸 수가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쳐보고 시작합시다. 자, 해보세요, 이제. 잠깐 봅시다. 잠깐만.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다 에러가 떴었네? 오케이. 자, 봅시다. 저도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결과를 한번 보고 가야 되는 건데, 저도 에러가 난 줄 몰랐네. 자, 이제 됐죠? 자, 이렇게 인식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n이라고 해서 여기입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포스트 n 해가지고 x테이블로 해가지고 값을 갖고 온 게 여기 나옵니다. 됐죠? 만약에 x테이블을 안 갖고 오고요. 앞에 나왔던 그냥 테이블로 갖고 오면은 얘가 하나씩 계산합니다. 1111 이렇게 나와요. 17만이 아니고 그냥 1로 나와요. 그냥 한 건. 그냥 17만이라는 숫자로 인식을 해버려요. 건이 아니고.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x테이블 이용을 해서 observation을 얘를 개체수로 인식을 해주면 얘가 캔서 스모킹이 17만 명으로 인식을 해준 겁니다. 그죠? 테이블로 만들어졌죠.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막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요. 우리 Gmodels라는 걸 보면 크로스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대문자고 대문자입니다. 중간에.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만들었던 이 테이블을 집어넣어서 주면 자동으로 여기 보시는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줍니다. 자, 앞에 보세요. 이 테이블에 대한 내용. 처음 게 뭐예요? n이 데이터 개수. 자, 얘가 뭐냐면 셀에 있는 내용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개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밑에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자, 처음에는 뭐예요? n은 데이터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이스퀘어 컨트리뷰션이라고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어요. 우리
마지막 시간에 카이스키어 분석할 때 이거 또 할 겁니다.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그때 알려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고 얘는 뭐예요? 행 기준으로 했을 때 퍼센테이지, 즉 뭐겠어요? 밑에 이렇게 합치면 뭐겠어요? 얘가 100%가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합쳐서 100%입니다. 두 번째는 열 기준으로 해서 얘는 뭐예요? 열 기준으로 했을 때 100%입니다. 얘하고 합쳤을 때 100%예요. 이해되셨죠? 세 번째는 토탈 퍼센테이지예요. 얘는 뭐냐면 얘를 100으로 봤을 때 요거 다 더하면 100%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n은 첫 번째 값은 데이터 개수고요. 두 번째는 아직 몰라도 된다 그랬고, 세 번째는 행의 퍼센테이지, 행. 네 번째는 열 퍼센테이지, 마지막은 토탈 퍼센테이지에서 세 가지를 총 5가지 값이 나와요. 이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엑셀에다가 표로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다 나왔으니까 이제 필요하면은. 에라야 아니면 궁금한 거야? 자, 잘 볼게요. 얘가 열이죠? 그죠? 열이면 얘하고 더해줘야 돼요. 옆에 게 아니지. 열이면 얘잖아. 얘가 열이잖아. 스모킹. 이게 열이지. 이해됐죠? 얘가 열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얘랑 잘 보세요. 얘랑 더해줘야지 100%입니다. 여기도 얘랑 더해줘야 100%고요. 전체는 얘랑 다 더해줘야지 전체 100이 나오죠? 그 개념이죠. 행은 요렇게, 열은 이렇게, 전체는 전부 다 4개 다 더했을 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